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동력 설비의 접지 시설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 수행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재료는 제어회로도 배선 재료, 그리고 배선 재료 중엔 전선, 압착단자, 절연 튜브가 필요하고요. 제어 기구로는 단자대, 셀렉터 스위치, 푸시 버튼 스위치, 파일럿 램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자 계전기랑 전자 접촉기, EOCR이랑 MC죠. 제어 패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접지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요런 재료도 필요하지만 플러스로 이거를 우리가 접지 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미리 만들어져 있어야 하고요. 접지를 하기 위해서는 접지봉, 접지극, 그리고 접지선, 그리고 이런 접지의 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잘못 썼네요. 접지 저항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구로는 이제 수공구에인 펜치, 니퍼, 와이어 스트리퍼, 전동 드라이버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삼상 유도 전동기랑 특정 공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이제 접지구 박을 망치랑 다시 빼는 삽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수행이기 때문에 안전 유의사항에서 주의해야 하는데요. 반드시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작업 전에는 안전 규정을 숙지하고 필요한 안전 공구, 안전화, 보안경, 작업복, 마스크, 기마개, 장갑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절연용 보호구를 이제 사용하기 전에 균열, 파손 등의 손상 유무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서 절연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총 세 가지죠. 드릴링, 못집, 전기톱 사용 같은 경우에는 보안경, 고속 절단기, 드릴링 같은 작업에서는 기마개, 히트건 전동톱, 수동톱에서는 안전장갑을 착용해서 이제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항상 주의, 시딩, 그리고 작업 시작 전에는 반드시 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시딩, 이 두 가지는 항상 유념해서 작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실제 우리가 수행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접지 저항을 설치해야 하는데 우리가 접지를 이제 땅에 박아서 하기 전에 우리가 측정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게 직류식 접지 저항계입니다. 사진에 이렇게 돼 있지만 교재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이걸로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실제 이제 사용하는 접지 저항계 사진을 들고 왔습니다. 사실 이거는 아날로그식이라서 이제 이것조차도 이제 요새는 업체에서 잘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론을 배우기 위해선 가장 간단한 도구이기 때문에 가져왔고, 요새는 디지털화가 많이 돼서 이제 디지털 측정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재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가 기초부터 배우기 위해서 이 사진에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실제 어떻게 연결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접지장을 측정하고자 하는 전동기의 접지극을 E로부터 거의 일직선으로 10m 이상의 등간격, 즉 같은 간격으로 보조 접지봉 PC를 지면에 충분히 박습니다. 여기 보이죠? 여기 E는 이제 그 접지 저항이고 접지 저항용 극이고 나머지 PC는 보조 전극입니다. 보조 전극. 즉 대지의 전압이 얼마큼 흐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박는 건데 요 간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보통 5에서 10m 간격으로 박아주면 됩니다. 5에서 10m 박는데 그냥 한 번만 하기에는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번 수행에서는 6m, 8m, 10m 총 3군데 박아서 세 간격으로 이제 실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가장 평균값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접지봉을 충분히 받고 나면 첫 번째로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접지 저항으로 쓰기 때문에 땅에 묻는 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PC는 이제 대지의 전압을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박는 거기 때문에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PC 단자에는 이렇게 삼각형 끝에 이제 고리가 달린 걸 쓰면 되고 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접지 봉을 박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지 봉을 박고 나면 두 번째로 접지 저항계의 측정 단자와 전동기의 접지봉 그리고 보조 접지봉의 리드선을 접속합니다. 즉 여기 이 보이죠? 이에 요게 이제 실제 우리 전동기의 접지봉이 되는 거고 여기 실제 사진을 보면 요 초록색이 전동기의 접지봉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보조 접지 P랑 C가 있다고 했죠. PC는 이렇게 노란색 그리고 빨간색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이제 대지 전압을 구하는 거고요. 이제 요 단자랑 실제 이제 그 접지봉이랑 리드선으로 연결하고 나면 접지장의 전환 스위치 여기 B 보입니까? 요게 B가 뭐냐 배터리의 B인데 이 여기 접지 저항계가 정상 동작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먼저 측정기가 정상적인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건전지를 넣고 이제 B를 눌러서 접지 저항계가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B를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접지 저항 값이 안 나오게 되면 이렇게 조금 줄일게요. 이 B를 눌렀음에도 접지 저항 크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게 안에 건전지가 다 됐거나 아니면 회로가 불량이기 때문에 건전지를 교체하거나 그래도 이상이 된다면 이 저항계를 변경을 해서 측정이 되도록 이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해야 하는 게 전환 스위치를 접지 저항 측 여기 곱하기 1 곱하기 10 곱하기 100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각각 어떤 의미냐 저항 크기를 그대로 측정 하거나 아니면 10배, 100배 확대해서 측정합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측정하는 이유는 실제 저항 크기가 0.01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항 크기를 확대해서 한 버튼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 쪽으로 이제 스위치를 바꾼 다음에 요 측정 스위치 보이죠? 푸시 버튼 요게 측정 스위치인데 이 측정 스위치를 눌러서 저항 다이얼을 조정해서 이제 검무계의 지침을 0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즉 요 다이얼을 돌려서 여기 지침 보이죠? 이 지침을 0으로 맞춰줘야 합니다. 이때 여기 보입니까? 여기 보이는 크기가 이제 여기에도 적혀져 있지만 전극의 접지 저항값이 됩니다. 즉, 요 2의 접지봉에 있는 대지 저항 크기가 되고 보통 5에서 20옴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지 저항 크기를 찾으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대지 저항 크기가 맞춰졌다. 그러면 전환 스위치를 V 여기 빨간색 보입니까? 빨간색 이게 볼테이지 전압을 의미하는데 어떤 전압을 의미하냐 대지 전압이라고 해서 여기 땅에 이제 전기가 요 S 아닙니다. 요 번개 모양 그 땅에 흐르는 전압의 크기를 측정하는 건데 왜 이걸 측정하냐면 실제 모터가 있죠. 모터가 있는데 모터를 돌리다 보면 이게 낡아갖고 선이나 뭐 단자 쪽에서 누설 전류가 나오게 됩니다. 이 누설 전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때 요 V
V 단자 빨간색 버튼 보이죠? 빨간색 버튼 눌러서 대지 전압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 대지 전압이 없는 곳에 접지를 박아야지 이상이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접지 저항계를 이제 측정하는 방법을 배웠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접지극의 종류를 달리해서 각각 6m, 8m, 10m 간격으로 이제 접지봉을 받고, 이 P 단자나 아니면 PC 단자 간격을 조정해서 각각의 접지 저항값을 측정하고, 측정 결과는 여기 보이죠? 표 2-10에 이제 접지 저항 크기를 한번 산출해보고 평균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접지극 A는 EC 단자의 이제 접지 저항 크기를 알아보고, 접지극 B에는 CP 단자의 접지 저항 크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값을 어떻게 구하냐, 뭐 A, B, C가 있다. 그러면 평균 접지 저항 크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나누기 3으로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접지 공사할 때 이제 접지 저항 크기를 구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으로 알아봐야 할 게 접지 극을 규정에 맞게 매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접지극을 매설할 위치를 선정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접지극을 매설할 때 주의사항, 매설 시의 주의사항, 이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매설할 위치를 선정하는 방법은, 첫 번째 이제 토양의 이제 저항률을 측정하기, 좋은 곳에 측정하기 위해서 온도, 그리고 토양의 입자 조밀도, 그리고 함수량, 그 토지에 얼마큼 물이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저항률이 가장 낮은 장소를 선정해야 합니다. 왜냐면 병렬 회로가 있다면 접지가 저항 크기가 크고 작은 게 이렇게 있을 때 가장 작은 곳으로 전류가 다 흐르기 때문에, 이제 접지나 누설 전류가 발생했을 때 접지 그 저항이 낮은 이제 접지 저항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저항률이 가장 낮은 곳 장소를 선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결로를 차폐하는 불량도체, 결연성 매설물 등은 이제 피해서 선정해야 합니다. 왜냐면 결로 이제 누설 전류가 접지극을 타고 대지로 갔는데, 주변 대지로 이제 누설 전류가 쫙 퍼져야 하는데, 그걸 뭐 이렇게 비닐이나 이런 게 돼 있으면 그 퍼져야 할 전류가 퍼지지 않고 그 부분만 이제 전류가 머무르기 때문에, 이런 불량도체나 절연성 매서물이 이렇게 같이 있는 곳은 피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산성가스나 액체 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배관 자체를 부식시키기 때문에 이런 부식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업하기 용이한 곳을 선정해야지 매설할 위치가 적정하게 되겠죠. 그리고 매설할 때 주의사항은, 매설 깊이 이제 접지극을 박는 매설 깊이는 지표에서 750mm, 즉 여기가 지표라면 아래쪽으로 750mm까지는 이제 박아야지 이제 정상적으로 접지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접지극과의 비격, 즉 간격은 필요용이나 약전용에서는 2m 이상, 그리고 기타의 경우는 1m 이상 해야 합니다. 왜 필요용이나 약전용에서 2m 이상 하냐 하면, 보통 번개가 몇 천만 볼트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압이 계속 엄청 높습니다. 높은 만큼 흐르는 전류량도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충분히 저전압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최소 2m 이상 간격을 둬야지만 피레침으로서의 용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접피레용이나 약전용에서는 2m 이상, 기타는 1m 이상 간격을 두고 접지극을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박을 때 이제 접지 동판이랑 접지 동봉을 같이 박아야 하는데,
접지 단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쭉 오는 데까지가 접지 도성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표에서 750mm 이상 간격을 두고 받게 되면 요 접지극이 여기 있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접지 동판이라고 해서, 접지극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바늘처럼 뾰족하는데, 바늘 접지 동판은 이렇게 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으로 되어 있고, 여기 납땜 돼서 이렇게 선이 연결되어 있는 판인데, 이 접지 동판이랑 접지 동봉, 구리로 된 봉을 같이 매설하면 좀 더 접지 효과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같이 매설하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박을 때는 선정된 매설 위치에 구멍을 파고, 구멍 중심에 이제 동판의 수직을 먼저 놓고, 동판의 3분의 1 정도까지 매설한 다음에 주위에 흙을 먼저 다집니다. 그리고 나서 접지 저항을 측정하여 필요한 접지 저항 값을 얻을 수 있는지 판단하고, 규정된 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 보조극을 설치하여, 즉 접지를 받고 요거를 3분의 1 이상 3분의 1 이상 정도까지 매설하고 흙을 먼저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측정을 해서 접지 저항 값을 얻을 수 있는지 판단을 한 다음에, 모자라면 이렇게 접지극을 하나 더 설치합니다. 이렇게 더 설치하는 이유는 병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병렬로 할 경우에는 특징이 하나 있었죠. 합성 저항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병렬 저항 효과, 병렬 합성 저항 효과를 누르기 위해서 다른 접지 저항을 한 번 더 설치하거나, 아니면 접지 저항 저감 대책을 마련해서 박으면 되겠습니다. 이러고 나면 이제 남은 흙을 가득, 이제 나머지 다 채워서 티가 안 나게 잘 정리하면 되고, 연결 매설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각 접지 극마다 한 개씩, 한 개 매설할 때마다 접지 저항을 측정하고 한 개씩 이제 연결의 효과를 확인하면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연결 매설 효과가 없는 경우, 진짜, 그러니까 이제 연결 매설기를 사용했는데도 이 효과가 없는 경우, 장소 전체를 변경해서 단독으로 여러 개 매설하고 병렬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병렬로 이제 매설하게 되면 그 병렬 합성 저항 효과 때문에 이런 저항 감소 효과를 봐서 접지 능력이 올라가니까, 정 안 되면 이제 병렬로 접지극을 여러 개 박는 식으로 이제 시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접지 저항은 이제 계절에 따라서 변동을 많이 하는데요. 그 수분 함량이 높은 여름 같은 경우는 비가 하산계수가 올라간다고 하죠. 비가 많이 내려서 수분이 많기 때문에 접지가 잘 되는 반면에, 겨울 같은 경우에는 땅 속에 있는 수분도 얼게 되면서 접지가 조금 많이 떨어집니다. 물론 작업하기도 땅이 딱딱해서 어렵고,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계절이나 온도 변화에 따라 계속 주기적으로 측정해서 관리를 해야지만 접지 저항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러한 또한 이러한 접지 저항은 지속적으로 이제 규정값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부식하지 않는 재료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구리인데,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래 놔두게 되면 초록색으로 변하면서 부식이 일어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겉에 코팅을 처리를 많이 하는데, 코팅을 처리하거나 아니면 납이나 다른 이제 접지에 매개체로 이제 재료를, 부식되지 않는 재료로 사용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